국방부가 내년 병장 월급을 올해보다 88% 올린 40만 5천 원으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조기 구축 비용도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현재 군장병들이 받는 월급은 병장 기준 21만 6천 원. 병사들에게 적정 월급 수준을 물었더니 현재 2배 이상인 50만 원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인 135만 원을 바란다는 답변도 상당수였습니다. 적금 들고 나면은 전화 비용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전화도 금방 못할 때도 있고 해서. 국방부가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올해 21만 6천 원에서 40만 5천여 원으로 88%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30%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0,000원에서 내년에 29,600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 확보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구매에 1조 470여 원이 배정됐습니다. 군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 전투기 도입과 이지스함 추가 도입 등에도 박차를 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55조 원대로 책정됐는데요. 국방부가 발표한 중기 계획을 보면 2026년엔 70조 원 규모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까지 병장 월급은 1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첨단 무기도 대거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뒤인 2026년 병장들은 월급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67만 6천 원 선으로 인상하고 하사 1호봉의 절반 수준까지 점차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2박 3일 동원 훈련 기준 올해 4만 7천 원 수준에서 5년 뒤에는 13만 3천 원 선까지 오릅니다.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에는 이 같은 장병 복지 증진안과 각종 전력 증강 계획이 담겼습니다. 입영 대상 연령의 인구 감소가 예정된 가운데 상비 병력은 2017년 61만 8천 명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간격은 숙련된 간부 확충과 미래형 기술로 채웁니다. 육군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 구조로 개편됩니다. 해군은 작전 영역을 원양까지 확장해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해병대는 특수작전, 공군은 항공우주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병 전투 차량과 차기 이지스함 도입, 주력 전투기 성능 개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파괴력이 강한 지대지 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3,000톤급 이상인 중형 잠수함도 계속 확보합니다.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도 개발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향후 5년 동안 315조 2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 해 국방비는 내년에 55조 5천억 원에서 중기 계획 마지막 해인 2026년에는 70조 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병사의 월 소득을 크게 올린 게 눈길을 끕니다. 병장의 월 소득이 20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사의 급여 수준을 거의 따라잡을 정도입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2022년 병장 월 소득은 약 82만 원이었습니다. 봉급에다 군 장병을 위한 적립금 개념인 내일준비 지원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205만 원, 3년 만에 2.5배가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근데 그 정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다른 데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도 그만큼 감소가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훈련하면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 3년 연속 큰 폭의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오른 초급 간부와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사 1호봉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올해 188만 원 선. 각종 수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수령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숙소비나 이제 식비 같은 것도 지금의 이제 간부들 월급 수준으로는 부담이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직 군인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더 암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인 1실 숙소 등 주거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병사봉급 인상 속도를 당분간 조절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일단 이행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이라든가 사회적 의견들을 감안해서 고려해야 될 거라고. 내년 공무원 보수는 3% 오르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그동안 민간과의 보수 격차가 벌어졌고 물가도 많이 오른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네, 육군이 다음 달 학군사관 후보생 ROTC를 추가 모집합니다.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원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지난해 2.4대 1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입니다. 청년들이 ROTC를 선택하지 않는 건 열악한 처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육군 현역병은 18개월만 복무하면 되지만 ROTC는 최장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도 장교 복무를 꺼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25년이 되면 육군 병장의 월급이 지원금을 더해 205만 원으로 인상되면 병장보다 받는 돈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군 인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키워드였습니다.